결국 무위로 돌아가버린 범여권의 합당 후폭풍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말 야심차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던졌지만 3주에 걸쳐서 당의 내홍만 키우다가 끝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 대표의 리더십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직설적으로 정 대표를 비판해왔던 친명계도 이 내홍을 키웠다 이런 비판 섞인 지적에서 자유로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합당 무산 과정에서 이 청와대 당무 개입 의혹까지 새롭게 불거지면서 여권 계속 소란한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통합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최고위원들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다소 무리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지방선거 전 합당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최종 결정을 위해 심야 최고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회의 직후 합당 추진 철회 결정을 밝히며 국민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데 이어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합당 철회를 발표했고요. 또 공개석상에서 정 대표를 향해 직설적 비판을 쏟아냈던 친명계 이현주 최고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로선 친명계는 물론이고 개파색이 옅은 중립파까지 이 합당 카드에 반기를 든 상황이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합당을 둘러싼 당 내홍이 차기 당대표직을 둘러싼 전초전으로 보는 해석이 많았던 상황에서 정 대표의 당내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당대표 연임에도 경고등이 커졌다는 해석입니다. 반면 이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며 정 대표 대항마로 떠오른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정 대표가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이 합당과 관련한 여당의 분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하지만 당 내분, 당 대립의 불씨 여전히 남아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면서도 그동안 친명계에서 가장 문제 삼았던 부분이죠. 독단적으로 합당을 추진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고요. 친명계 등의 반대로 무산된 합당 관련 전당원 투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친정청래계 인사들도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거듭 당원들에게 통합의 길을 직접 묻지 못한 게 아쉽다고 정 대표에게 힘을 보태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은요, 이제 어제 오늘입니다. 이 합당 무산 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또 다른 분란거리가 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동안 앞장서 합당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의 SNS에 올라온 글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 해당 글 내용을 보면요. 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나 이 합당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들었다며 이 지방선거 전 합당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후에 추진하고 바로 관련한 수임기구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런 부분이 발표되면 이 청와대에서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글 내용만 보면은요, 어제 민주당이 그 심야 최고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발표했던 그 결론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 글이 올라온 시점,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의 SNS에 그 글이 올라온 시점은 바로 그런 결론을 내렸던 최고회의가 열리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즉각 청와대가 당이 합당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는데 개입한 거 아니냐, 결국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던 겁니다. 강 최고위원 SNS에서는 해당 글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강 최고위원 SNS에서 해당 글은 빠르게 삭제가 됐습니다.
다만 삭제가 되기 전 2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자신의 SNS에 해당 글을 캡처해 그대로 올리는 등 이미 글 내용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개혁신당에선 즉각 이재명 대통령이 명청대전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느냐 이러면서 해당 글이 사실이라면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대통령의 여당 당무 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친정청래계에서도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사실이 아니길 믿는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강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이 올라가 자신이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자신이 쓴 글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의원실 내부 실수라 따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온갖 억측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고통스럽다며 합당 논란이 정리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불러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바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두구 최고위원의 해명을 사실대로 믿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원실의 직원이 의원과 그러니까 강두구 최고위원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만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SNS에 올렸다 지금 이겁니다. 구체적이고 민감한 내용을 의원실의 직원이 혼자의 판단으로 그것도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지어내서 올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해명에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던 여권 내 최대 스피커죠. 김어준 씨도 즉각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김어준 씨는 오늘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 당무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이 대통령 의중을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김 씨는 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이른바 명청 갈등을 불러왔던 또 다른 사안이죠. 정청래 지도부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의 변호인단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김 씨는 전 변호사의 변호 이력이 문제였다고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고요. 친명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정청래 대표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김어준 씨가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친명계를 싸잡아서 공격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김어준 씨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다 확인해주면 당무개입이니까 안 하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의중을 전 변호사가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력 투쟁의 연장이라서 그래요. 지도부의 실수를 마침 잘 됐다며 권력 투쟁의 소재로 이용한 거예요. 대통령의 심기를 자신들 정치적 욕망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반칙이라는 거예요. 김어준 씨의 청와대 그리고 친명계 공격에 대해서 친명계 인사가 또 곧바로 맞대응했습니다. 김 씨가 선을 넘었다. 이런 험한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여권의 자중질환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명계 장철민 의원은 SNS를 통해 김 씨가 이번 사안으로 청와대 책임을 묻는 건 선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또 이 YTN은 이 청와대 관계자가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이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에겐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부정적 의견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전했는데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청와대로부터 전 변호사 관련해서 의견을 사전에 들은 바 없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본인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진실 공방 양상을 띠면서 여당의 내홍에 기름을 붓는 분위기인데요. 그런가 하면 여권 일각에서는요, 김어준 씨에 더해서 또 한 명의 여권의 스피커죠. 바로 유시민 작가까지 합세를 해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카드를 지지했는데도 끝내 합당이 무산된 이 상황을 빗대서 결국 두 거대 스피커의 입김이 약해졌다는 그런 방증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는 앞서 이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청래 대표의 합당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를 표해 왔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예전 같으면 이들의 입김대로 여권 지지층이 쏠렸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들어온 새로운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만 보고 들어왔을 뿐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어떤 권력투쟁이라든가 또는 기획설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좀 얼토당토하는 것이다. 김어준 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공식 입장은요, 민주당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요, 여당의 내홍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용당했다, 이런 불쾌감 남아있는 듯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 당원에게 사과한 것을 받아들이고 민주당의 연대 목소리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박병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 내홍 과정에 대한 불쾌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고요. 특히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합당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당무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소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합당 논의 과정도 잔치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사과하면서 끝난 국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내의 당내 갈등이 그럼 완전히 어저께의 메시지로 봉합됐느냐라고 평가를 해본다면 글쎄요. 어쨌든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죄송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뭐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지만 그건 또 그때 가서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지금 강두구 최고위원, 친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이잖아요. 강두구 최고위원이 SNS에 청와대를 통해서 자기가 통합 문제와 관련한 그러니까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실을 갖다가 확인한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이 올라가서 자신이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 본인이 쓴 글이 아니고 의원실 내부의 실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일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보좌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단정적으로 강덕구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실무진 판단으로 넘겨짚어서 올릴 수 있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홍익표 정무수석과 아마 강덕구 의원이 만났을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사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 여당의 최고위원과 정무수석이 만나서 당의 문제를 논의했다. 저는 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이 지금 강덕구 의원의 글이 올라간 시점이 사실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당이 거의 무산되는 그 이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뭐 청와대가 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중요한 그 이전 시점에 개입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올라갔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개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지금 합당은 문산됐지만 그 이후의 기류가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견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가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뭐 당무 개입을 이야기하면서 탄핵의 운운까지 하는데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옥희 의원님께는 이 부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어준 씨라고 하면 이제 뭐 야당에서는 이건 결국 정권의 무슨 상황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할 정도로 여권 내에서 정말 막강한 어떤 힘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서 했던 그 특검 후보 추천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을 돌리고 그다음에 그걸 비판한 또 민주당 내 친명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친명계 인사가 나서서 김어준 씨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사실은 충정로 대통령이다. 또 정청래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광화문 대통령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근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정청래 대표의 입지는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 특검 추천과 관련한 김어준 씨의 주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그 유시민 작가와 그 얘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는 지금 유시민, 김어준, 조국, 정책내로 이어지는 본류 비슷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합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류가 아닌 그게 지류인지 아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청계에서 상당한 반격을 가했다 해가지고선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향후 행보보다 김어준 씨가 결국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그 저력을 또 보여줄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의문의 일패를 했지만 결국 선거 후에 통합추진위를 출범한다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국의 사정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그냥 놔둘지, 물론 그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개딸들의 어떤 그 지지와 호응에 대해서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